재훈 씨, 여기 경치 좋죠? 마지막으로 보기엔 딱이네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요?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선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가 통장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써야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재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는 절벽이었어요. 희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어요. 사고로 보이게 할 거예요. 등산 중에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희선이 재훈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재훈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발이 헛디뎠습니다. 재훈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손이 바위 틈에 걸렸어요. 온몸이 공중에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도와주시오. 제발. 재훈은 희선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희선은 바위 끝에 서서 재훈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에는 동정심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재훈 씨, 안녕히 가세요. 재미있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 6시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산 입구에는 벌써 몇몇 사람들이 등산복을 갖춰 입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재훈이었습니다. 70살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제법 경쾌했어요. 검은색 등산모를 눌러쓰고 낡았지만 정갈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재훈은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인들을 응대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정년까지 버텼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재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텅 빈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재훈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텔레비전만 보자니 무료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산을 오르기 시작하니 묘한 쾌감이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이 남달랐어요. 그렇게 재훈은 매일 아침 산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훈의 아내 명수는 절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명수는 아침 예불에 참석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신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재훈이 산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겼습니다. 당신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명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명순도 알고 있었어요. 재훈의 눈빛에 뭔가 허전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재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 사람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걸까? 명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훈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다니며 제 가정을 꾸렸고 작은아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집도 있고 저축도 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도 재훈의 표정에는 늘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명수는 새벽에 일어나 절에 가기 전 작은 불상 앞에서 합장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하는 기도였어요. 재훈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빌었죠. 명수는 신심이 깊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녔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게 되었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세상 시름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죠. 명순 보살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스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명수는 공손히 합장하며 인사를 드렸어요.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명수는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남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명순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재훈이 요즘 들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산을 오르는 동안 재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발걸음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재훈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25살 때였죠. 그리고 곧바로 맞선을 봐서 명순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내고 애들 학원비를 대고 집을 장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재훈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었어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죠. 정상에 올랐을 때 재훈은 멀리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살던 집도 있고 일하던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재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동시에 뿔이 뽑힌 느낌이었죠. 35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그곳이 이제는 낯선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재훈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등산 동호회 회원 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답했어요. 동호회에 가입한 지는 석 달쯤 되었습니다. 같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재훈의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습니다. 명순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명순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다녀오셨어요? 씻고 식사하세요. 명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70살의 얼굴이었죠.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재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명순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익숙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재훈은 숟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순아, 나 오늘도 산 갈 거야. 알아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명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밝게 비쳐들었지만 재훈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허전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어요. 재훈은 컵에 담긴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재훈은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과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감정은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매일 아침 산을 올랐어요.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도 익숙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호회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선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깔끔한 등산복 차림이었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희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였어요.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희선 씨, 어떻게 이 동호회를 알게 되셨어요?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희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혼자 산 오르기가 좀 외로워서요. 같이 다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어요. 벌써 3년 됐네요. 희선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떳떳한 표정이었죠. 재훈은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거든요. 숨기고 싶은 과거였죠. 그런데 희선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눈치 볼 일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희선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 재훈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았죠. 재훈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희선은 재훈 옆에 섰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희선은 자꾸 재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재훈 씨는 언제부터 등산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공무원이셨다고 들었어요. 오래 하셨죠? 35년요.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희선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만 사시면 재훈 씨 인생은 어디 있어요? 희선의 말에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재훈의 인생, 그런 게 있었나 싶었어요. 늘 남을 위해 살았을 뿐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남편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그렇게 2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혼하자고. 희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도 비슷했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70살까지 살았지만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인생은 짧아요. 행복할 때 행복해야죠. 나중에 하다가는 정작 나중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냥 후회만 남죠. 희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재우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행복할 때 행복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재훈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재훈은 늘 미래를 위해 참고 견뎠거든요.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면, 그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나중이 오니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전함과 불안만 남았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 희선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 좋다. 이런 게 자유죠. 재훈 씨도 해보세요. 희선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청춘 시절에나 느껴봤을 법한 설렘이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결혼한 사람이고 명순이라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희선은 자주 등산 동호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재훈 옆에 섰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희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들려줬어요. 이혼한 이유, 혼자 사는 삶, 앞으로의 계획까지. 재훈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재훈 씨는 결혼 생활이 어때요? 어느 날 희선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뭐, 그냥 그렇죠.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냥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희선의 눈빛이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시선을 피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재훈도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잘 모르겠었거든요.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냥 익숙한 것뿐이었어요. 습관처럼 사는 거였죠. 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자는 남남처럼 사는 거요. 그래서 이혼했죠. 제 인생이 아까워서요. 희선이 말했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희선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재훈도 사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명순과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뭔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재훈은 희선의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명순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재훈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어요. 화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희선의 얼굴과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그 밝은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당신 저녁 드세요. 명순의 목소리에 재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재훈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침묵만 흘렀습니다. 재훈은 명순을 바라봤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훈에게 명수는 너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명순아.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어 재훈을 바라봤어요. 왜요? 우리 행복한가? 재훈의 질문에 명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명수는 재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이에 행복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다죠. 밥 먹고 잠자고 아프지 않으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명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무언가가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호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명수는 이상하다는 듯 재훈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옆에서는 명순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명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훈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희선이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자유롭게 두 팔을 벌리던 모습.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명순이 절에 가기 전이었어요. 재훈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산 입구에 도착하자 희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희선은 재훈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재훈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둘은 나란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몇몇 있었지만 재훈의 눈에는 희선만 보였어요. 희선은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빨간색 바람막이를 입고 머리에는 흰색 띠를 둘렀어요. 경쾌한 걸음으로 앞서가는 모습이 젊어 보였습니다. 재훈 씨, 저 커피 한 잔 할까요? 산 내려가면요. 희선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명순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산을 내려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희선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재훈은 따뜻한 커피를 시켰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희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 저 요즘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혼자 살기 딱 좋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넓지는 않지만 아늑해요. 재훈 씨도 한번 놀러 오세요. 희선의 말에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놀러 가다니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게 제가 그냥 차 한잔 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희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산을 오르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재훈은 희선과 있을 때가 편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명수는 재훈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재훈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 갈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재훈은 명순 앞에 앉았어요. 명순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명순아,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명순은 손을 닫고 재훈 앞에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요? 재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명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재훈은 차마 명순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미안하지만 난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당신 인생이 아니었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재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다른 여자가 있죠? 명순의 질문에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명순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재훈은 명순을 부축하려 했지만 명순은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요. 손대지 마세요. 명순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명순이 이렇게 크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재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희선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재훈은 집을 나왔습니다. 명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재훈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 몇 개. 명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재훈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명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재훈은 희선의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희선은 재훈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잘 오셨어요. 이제 자유예요, 재훈 씨. 희선의 말에 재훈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명순의 울먹이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희선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웠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희선은 요리도 잘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와인도 마셨습니다. 재훈은 이런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한 회원이 재훈을 조용히 불렀어요. 재훈 씨, 저기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희선 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죠? 회원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선 씨가 전에도 동호회 남자들이랑 그랬대요. 친하게 지내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다가 사라지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재훈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헛소문일 겁니다. 희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재훈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희선에게 물어봤습니다. 희선 씨, 동호회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던데요. 희선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다 헛소문이에요. 그냥 질투일 뿐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희선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훈은 안심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 재훈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희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돈 들어와. 이번엔 큰 거야. 희선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재훈은 조용히 문틈으로 희선을 바라봤습니다. 희선은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평소에 환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죠. 재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우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재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희선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재우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어젯밤 희선의 전화 통화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낮고 냉정했던 목소리, 차갑게 변한 표정. 그게 진짜 희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재우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희선에 대해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그 정도였죠. 희선의 과거나 가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재훈이 물어보면 희선은 늘 웃으며 넘어갔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재훈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희선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훈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일찍 잠이 깼어요. 커피 맛있겠다. 저도 한 잔 주세요. 희선은 재훈 옆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커피를 건네며 희선을 바라봤어요. 희선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어젯밤 일을 물어볼까 망설였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괜한 의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희선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희선이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재훈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희선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재훈 씨,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희선이 집을 나서자 재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걷다가 희선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방을 뒤지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화장품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어요. 재훈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재훈은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희선과 여러 남자들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등산복을 입고 산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재훈이 아는 얼굴도 몇몇 있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재훈은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철수 62세, 퇴직금 5천만 원. 박영호 65세, 부동산 2채. 정민수 58세, 주식 투자자. 재훈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다른 편지들을 열어봤어요. 편지 속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봉우리 정복 완료. 이번 목표는 3천만 원. 다음 타깃, 재산 많은 사람으로. 재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선이 자신을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재훈은 그저 희선의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이었죠. 재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재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명순을 버리고 희선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우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재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희선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돌아온 건지 몰랐습니다. 희선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이 그날 밤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오?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선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재훈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내 비밀을 엿볼 수 있었죠? 희선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재훈은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처음부터 날 속인 거요? 날 이용한 거요? 이용이라니,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재훈 씨도 원한 거잖아요. 자유를, 새로운 삶을. 제가 그걸 줬어요. 희선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어요. 재훈은 사진들을 희선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요? 당신이 속인 사람들이요? 속이다니요. 그냥 서로 필요한 걸 준 거죠. 그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공정한 거래예요. 거래라고? 이게 거래요? 이건 사기요.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희선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 씨,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들이 듣잖아요. 당장 나가겠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소. 재훈은 짐을 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선이 재훈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굉장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놔주시오. 재훈 씨 퇴직금 통장, 비밀번호 알고 싶은데요. 아직 못 받았거든요. 희선의 말에 재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선의 목적이 자신의 퇴직금이었던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내 평생의 돈이요.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희선은 재훈을 밀쳤습니다. 재훈은 뒤로 휘청거렸어요. 희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재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희선 씨, 설마 재훈 씨도 곧 기록에 추가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희선의 말에 재훈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희선은 천천히 재훈에게 다가왔어요. 재훈은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희선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재훈 씨, 순순히 통장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안 돼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다음 주에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그때 보죠. 희선은 방을 나갔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희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주 등산. 그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지 깨달았어요. 명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후회되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선은 거실 소파에서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재훈은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있나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사진과 편지들은 희선이 이미 치웠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희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등산 가기로 했죠? 날씨 좋을 거래요. 정상까지 올라가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희선의 눈빛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재훈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매일같이 희선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희선은 평소처럼 친절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냉혹함을 재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집을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희선은 재훈을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선은 일찍부터 등산 준비를 했어요. 재훈 씨, 빨리 준비하세요. 일찍 출발해야 해요. 재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재훈은 가방에 물과 간식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재훈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명순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산에 도착하자 등산 동호회 회원들이 몇몇 모여 있었습니다. 희선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재훈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희선은 재훈 옆에 붙어서 걸었습니다. 재훈 씨, 오늘은 정상까지 가요. 거기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희선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재훈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정상까지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적은 곳까지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훈은 불안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중턱쯤 올랐을 때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체력이 부족하다며 먼저 하산한다고 했어요. 결국 정상까지 가는 사람은 재훈과 희선 단둘뿐이었습니다. 재훈은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주변에는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훈 씨,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희선이 앞서가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갔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재훈은 그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희선은 바위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재훈을 바라봤어요. 재훈 씨, 여기 경치 좋죠? 마지막으로 보기엔 딱이네요.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요?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선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가 통장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써야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재훈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뒤는 절벽이었어요. 희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싹할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어요. 사고로 보이게 할 거예요. 등산 중에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희선이 재훈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재훈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발이 헛디뎠습니다. 재훈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훈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손이 바위 틈에 걸렸어요. 온몸이 공중에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도와주시오. 제발. 재훈은 희선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희선은 바위 끝에 서서 재훈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에는 동정심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재훈 씨, 안녕히 가세요. 재미있었어요. 희선은 천천히 발을 들어 재훈의 손을 밟으려 했습니다.
재훈은 공포에 질렸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의 머릿속에 명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얼굴, 아들들의 얼굴, 함께 살았던 집의 모습.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순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재훈은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후회스러웠어요. 희선의 발이 재훈의 손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누가 있어요? 사람이 떨어졌나 봐요. 등산객들이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희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희선은 재훈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혀를 찼어요. 재수없게. 희선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훈은 간신히 바위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어요. 손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곧 떨어질 것 같았어요. 등산객들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훈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빨리 구조해야 해요. 등산객 몇 명이 달려왔습니다. 재훈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렸어요. 재훈은 겨우 바위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졌어요. 등산객들이 재훈을 둘러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훈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날 밀었어요. 무슨 여자요? 재훈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희선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등산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나를 죽이려 했어요. 등산객들은 재훈을 부축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재훈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재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떨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공포가 가시지 않았어요. 재훈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명순이 아니었다면, 명순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정말 죽었을 거라고요. 재훈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의사가 와서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였죠.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명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을 명순이 받아줄까요?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큰아들의 전화번호를 불렀어요. 1시간쯤 지나자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들어섰어요.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작은아들도 함께 왔어요. 두 아들은 침대 옆에 섰지만 재훈을 걱정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큰아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더니 이제는 죽을 뻔하셨다고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작은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렸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울으셨는지 아세요? 절에서 매일 아버지 무사하시길 빌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마다 우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큰아들의 말에 재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순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혼자 절에 앉아 기도하는 명순, 울먹이는 명순.
재우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어머니 버리고 쫓아간 게 무슨 짓이었는지. 그 여자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퇴직금만 노렸던 거잖아요. 알고 있다. 다 알아. 재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 도망갔어. 재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살인 미수예요, 이건. 안 돼. 왜 안 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 그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어.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선을 신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명순에게 한 상처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심하십니다. 작은아들이 차갑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큰아들도 재훈을 한번 쳐다보고는 따라 나갔습니다. 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퇴원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희선의 오피스텔로는 돌아갈 수 없었고 집으로 가자니 명순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재훈은 고시원을 얻어 혼자 지냈습니다. 좁고 초라한 방이었어요.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명순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소중했는데 재훈은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잠깐의 외로움과 허전함 때문에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명순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과 후회는 가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재훈은 집 근처 절을 찾아갔습니다. 명순이 다니던 그 절이었어요. 법당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훈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법당 안에는 몇몇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명순도 있었습니다. 재훈은 멀리서 명순을 바라봤어요. 명순은 불상 앞에 앉아 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재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훈은 그것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재훈은 명순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저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명순이 일어섰어요. 돌아서는 명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순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법당을 나갔습니다. 재훈은 명순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훈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몰랐지만 재훈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명순이를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제발 명순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어요. 재훈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만심, 욕심, 어리석음,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법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새로운 삶,
자유 아니었어요. 재훈이 진짜로 원했던 건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재훈 곁에 있었습니다. 명순이 평생 재훈을 사랑하고 인정해줬어요. 재훈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돌아와 재훈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훈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명순아, 내가 다시 시작할게. 내게 용서를 구할게. 비록 받아주지 않더라도 난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 재훈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재훈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재훈은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명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요. 재훈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굳혔어요. 희선을 찾아가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어요. 더 이상 희선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재훈은 희선의 오피스텔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훈은 용기를 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재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희선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재훈은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희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재훈 씨, 어떻게 여기를? 할 말이 있어서 왔소.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희선은 잠시 재훈을 바라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재훈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하지만 이제 재훈에게 이곳은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희선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서서 희선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끝이오. 내 삶은 다시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겠소. 희선은 비웃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 이미 내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남자들 수십 명 있었죠. 외롭다고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고 그런 말에 넘어가는 바보들이요. 희선의 말에 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을 경찰에 신고할 거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요. 증거가 있어요? 희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과 편지들은 희선이 이미 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소.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요? 하지만 목격자는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당신이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거예요. 제가 구하려고 했는데 미처 손을 잡지 못했죠. 희선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희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었어요. 하지만 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거요. 당신이 한 짓은 언젠가 드러날 거요. 희선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다가왔어요. 재훈 씨, 당신도 나한테 빠졌잖아요. 당신도 나를 원했어요. 가정을 버리고 날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아요.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희선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재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희선의 말이 일부는 맞았거든요. 재훈도 희선에게 끌렸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선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소. 하지만 당신이 한 짓은 범죄요. 사람을 죽이려 한 거요. 증명하세요. 희선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훈도 놀라 문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희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훈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희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희선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경찰의 말에 희선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훈은 놀라 경찰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피해자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가 여러 남성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설명에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신고한 거였어요. 희선은 경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피해자들의 진술과 통장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도 피해자라고 들었는데 맞으십니까? 경찰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희선은 재훈을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당신도 나한테 빠졌잖아. 당신도 똑같아. 희선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희선의 팔을 잡았어요. 희선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찰서에서 자세히 조사받으시죠. 경찰이 희선을 끌고 나갔습니다. 희선은 끌려가면서도 재훈을 노려봤어요. 당신도 공범이야. 당신도 나를 이용했잖아. 희선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서서 희선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후회, 그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경찰 한 명이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훈 씨도 경찰서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진술을 받아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재훈은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희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였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 동안 재훈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희선을 만난 경위, 함께 살게 된 과정, 희선이 자신을 죽이려 한 일까지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진술이 끝나자 경찰이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희선 씨 배우에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조직이요? 네, 혼자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의 공범들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의 말에 재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선이 조직의 일원이었다니. 재훈은 정말 큰 위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재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순아, 내 기도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재훈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있었어요. 명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받아주지 않더라도 재훈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어요. 재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집 앞에 섰습니다. 45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대문은 그대로였고 마당의 화분들도 여전했습니다. 재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순이 자신을 받아줄까요? 아니,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명순이 나타났습니다. 명순은 재훈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명순아.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훈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나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순은 재훈을 내려다봤어요. 명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순은 천천히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명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재훈은 명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재훈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명순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명순이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어 명순을 바라봤어요. 명순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재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명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신이 떠나 있던 동안 명수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훈은 자신의 이기심이 부끄러웠어요. 명순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재훈이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재훈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집의 맛이었어요. 명순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명수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알고 있었어요. 명순이 얼마나 아파했는지를요. 명순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절에 가서 당신을 봤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명순아, 고마워. 내 기도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재훈의 말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당신이 무사하길,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어요. 진짜로 날 지켜준 사람은 결국 너였구나. 명순아,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재훈은 명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집에서 생활했어요. 명순의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도우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집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재훈을 차갑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신 거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정신 차렸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어머니를 잘 모시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시죠? 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재훈의 말에 아들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작은 아들이 명순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이제 다 괜찮아. 명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안심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재훈과 명수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순이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절에 같이 갈래요? 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함께 절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재훈은 명순을 바라봤어요. 명순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재훈은 명순의 손을 잡았어요. 명순이 놀라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재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같이 가자. 어디든. 명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절까지 걸어갔어요. 절에 도착하자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명순 보살님, 오늘은 남편분과 함께 오셨네요. 네, 스님. 이제 함께 다니려고요. 명순의 대답에 스님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재훈과 명순은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불상 앞에 나란히 앉아 합장을 했습니다. 재훈은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명순이를 잘 모시겠습니다. 평생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재훈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옆에서 명순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재훈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불안과 허전함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두 사람은 법당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재훈과 명수는 절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명순아, 내게 진짜 기적은 젊음도 자유도 아닌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준 이 사람 너였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명수는 재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당신도 내게 기적이에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재훈은 명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순도 재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났어요. 명순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명순을 도왔어요. 함께 식탁을 차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했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명순 옆에 누웠습니다. 명순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재훈은 명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재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재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명순아. 평생 너와 함께 할게.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재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명순과 함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꿈이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